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숨.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면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 공기지킴이가 나선다. 국내 최초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서 오늘도 공기의 질, 퀄리티를 고민하는 여자 맑은 공기를 부탁해 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기지킴이 요찬입니다. 제가 공기지킴이가 되지 않았으면은 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애국가 왜? 가을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갑자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청명한 하늘. 그럼요. 네, 얼마나 네. 좋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있었을 텐데 네. 공기지킴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을철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가을철 미세먼지가 유독 또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뭐 황사며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잖아요. 네. 근데 가을에는 더위가 끝나고 선선해지는 바람 느끼면서 일단 눈 체크부터 하죠. 맞아요. 하늘 맑나? 그럼 나갈까? 그리고 나가면 이제 미세먼지 폭탄을 맞는 거죠.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 네,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숨.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역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신 설강욱 리턴 설강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설강욱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날씨 예보를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대기 환경 예보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 또 야외 활동 많이 하는데 특히 그거 캠핑. 캠핑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을이라서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밖으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안으로는 텐트 내부의 공기, 환기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맞아요. 캠핑에 대한 설렘보단 걱정이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Don't think about it. Just move your body. Listen to the music. Sing oh yeah. 천구마비의 계절 가을. 가족, 친구, 연인과 떠나기 좋은 날씨. 이맘때가 되면 급증하는 캠핑족들. Cause you listen to that music. 하지만 자연을 만끽하러 간 캠핑에서 오히려 질병을 얻어온다면 텐트 안에도 상당히 많은 미세물질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 증상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암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캠핑족이 진짜 늘었어요. 네. 저번에 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500만에 육박을 했다고 하는데 와. 진짜 주변에 남자분들 장비 욕심 진짜 많이 내잖아요. 그래요? 캠핑을 하기 네. 위해. 아. 근데 궁금한 점도 많고 사실 알아야 될 정보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그 캠핑의 특징은 그 외부의 대기 환경 그리고 텐트 안이라는 그 실내 공간까지 양쪽에 유해성을 노출된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때는 환기보다는 난방을 하면서 환기를 잘 안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은 텐트를 그 안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게 좋은 공기 마시며 힐링하려고 가는 건데 이 유해물질 잔뜩 마시고 와가지고 캠핑 갔다 왔는데 이제 몸져 누우면은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을 없애야죠. 실제로 캠핑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네.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가기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공부해 오늘의 사연. 가을 캠핑을 즐긴다는 한 남자. 그런데 캠핑을 즐길 때마다 이유 모를 눈 따가움과 비염 증상을 느낀다는데 대체 이 남자의 캠핑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경수 씨. 네, 오늘 고민 사연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도 좋은 대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셔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요.
공기 좋은 자연 환경에서 캠핑을 하려고 나왔는데요. 네. 요 최근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그다음에 눈도 따갑고 이상하게 힐링하러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병을 얻고 가는 그런 기분이라서 의뢰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주말마다 캠핑을 즐기는 캠핑 마니아 김경수 씨. 맑은 공기를 듬뿍 마시며 건강도 지키고 취미도 즐기는 캠핑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 가을만 되면 텐트에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피곤하고 눈 따가움과 잦은 기침 등 이유 모를 증상을 겪는다는 김경수 씨. 원인은 텐트 속 답답한 공기 때문인 듯한데 캠핑의 꽃, 가을 캠핑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다는 김경수 씨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까? 혹시 사용하시는 캠핑용 장비 쪽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나름대로 캠핑을 오래 했고 장비도 살 때도 제가 꼼꼼히 따져서 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의문스럽죠. 캠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네요. 캠핑 장비들 특히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텐트의 경우는 가벼워야 하고 네. 그다음에 비나 바람에 이제 막기 위해서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기능성을 높이려면은 화학적인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단 자체에서 화학적 유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검색을 좀 하고 왔는데요. 네. 한 소비자 단체에서 브랜드 캠핑용 텐트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유해물질 농도가 얼마나 축적이 돼 있나. 네, 그런데 무려 10여 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누누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라서 크게 생소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면은 발암 물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텐트 안에서 검출이 됐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요즘에는 그런 재질 자체도 좀 화학적 처리가 안 돼 있는 좀 친환경적인 재질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과학적으로 좀 개발이 돼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화장품 고르는 것처럼 텐트 고를 때도 그 성분이 뭐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검색을 하고 이 브랜드가 문제가 없는지 네네, 그것까지 그렇죠.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네요. 캠핑에서마저 미세먼지, 공기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 캠핑 매니아 김경수 씨의 경우에도 잘못된 습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요. 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부해 틀린 그림 찾기. 김경수 씨의 캠핑 라이프에 숨어있는 틀린 그림은? 첫 번째 습관. 쌀쌀한 계절인 가을. 찬바람이 텐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차단한다. 두 번째 습관. 일교차가 큰 가을철 난방을 하기 위해 전기 장판을 깔아 놓는 등 텐트 안에서 온열 기구를 사용해 내부 온도를 올린다. 세 번째 습관. 텐트 안에 들어오는 벌레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다. 네 번째 습관. 밤사이 이슬을 맞은 텐트 장막. 양지발은 바닥에 널어놓고 쨍쨍한 햇빛에 습기를 바짝 말려둔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캠핑 생활 습관인데 과연 이 중에서 텐트 안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캠핑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저는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것 같은 게 저희가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텐트 문을 꼭꼭 닫고 환기를 안 시키는 게 문제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좀 추우니까 환기 잘 안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 봄, 가을에는 일교차 크고 밤에는 좀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외부 공기는 좀 차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찬 공기는 절대 들어오지 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애들은 감기 걸릴 수도 있잖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네.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서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계시잖아요. 네, 저. 그렇죠. 그런 집일수록 아이들이 감기가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환기랑 문제가 그럼 제가 문제 맞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기를 잘 안 시키고 텐트를 계속 꼭꼭 닫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공기지킴이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정답을 맞추시는데요. 맞췄다. 이렇게 텐트의 좁은 공간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캠핑의 위험한 진실. 실내 온도가 만약에 20도를 넘어갔다 그러면 산소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텐트 내부 온도의 비밀. 캠핑 라이프의 적신호가 켜진다. 가을 캠핑의 놀라운 반전. 잠시 후 공개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체온 때문에 이제 텐트 안이 좀 더워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난방 기구를 쓰면서 온도가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땅에서 자연적으로 지열이 올라오면서 텐트 안에 공기가 좀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를 통해 가지고 공기질을 좀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선생님 설명 듣고 보니까 텐트 안에 그 후끈한 공기가 온기, 훈기가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와 지열과 이산화탄소 그 가득 찬 그 덩어리 그 자체였네요. 네, 그렇죠. 콜라보였네요. 발암물질의 콜라보. 뭔가 포름알데히드랑 이산화탄소랑 무섭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제가 텐트 안에 공기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또 그 소재에서 어떤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 건지 한번 실험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헤치기 위해 공부해가 나섰다. 직접 실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의 연구소.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선선해서 전 요즘에 그렇게 캠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가을철 되면은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름철보다 가을에 되면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천식이 걸리기 쉽고요. 여름철보다 심각한 가을철 미세먼지. 가을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급습은 연일 계속되고 있고,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매일 보도되고 있다. 가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또 실내 안에서는 공기가 오염되고 오늘 실험 결과 너무 걱정되는데요,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캠핑을 갔을 때 실내 공기질이 어떤지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텐트 속 실내 공기 질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검출해봤다. 측정 결과 권장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었고,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노출됐을 시 눈에 자극이 시작되며 심하면 두통까지 유발하게 된다. 텐트 안에도 상당히 많은 미세물질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나 혹은 텐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혹은 그 외에 다른 유기물질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도 우리 몸에 상당히 유해한 환경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의해서 호흡기가 자극이 된다거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폐나 심장, 혈관 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요즘 낮에는 이렇게 야외 활동하기가 좋지만 그래도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캠핑 가시는 분들 난방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스나 증유 같은 제품으로 되는 난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럴 때 위험한 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저산소증을 발생시켜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유 난로.
등유 난로를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텐트 속에서 가동. 시간 경과 후 이산화탄소를 측정해봤다. 그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충격적인 수치가 검출. 기준치가 넘는 수치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노출 시 중추신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텐트 안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른다. 캠핑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걱정이에요. 바로 벌레. 아무래도 산이나 물가로 많이 캠핑을 가시다 보니까 벌레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벌레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벌레 퇴치용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벌레를 잡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벌레 살충제를 텐트 실내에 뿌린 후 살충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를 측정. 측정기 검출 결과 기준치 2배 이상의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다. 텐트 실내 공간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데 캠핑 시 모기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많이 실내에 뿌리는데요. 이런 살충제 성분에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살충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사람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눈이 따갑다든가 코가 재채기를 난다든가 기침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진짜 나 몰라.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너무 무섭다 진짜. 이거 진짜 우리가 근데 알긴 알아야 돼. 불편한 맞아요. 진실이긴 하지만 이 자연스럽게 이 텐트 안의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니까 각종 유해 물질, 뭐 세균이라던가 그런 게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네요 또. 네, 맞습니다. 지하 공간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실내 환경 할 때 결로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로 현상이요. 맞아요. 텐트 안에서도 이 결로가 생깁니다. 그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외부 결로라고 한다면은 텐트는 내부에서 생기는 습기 때문에 내부 결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긴 하지만 텐트 안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실천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죠. 네, 오늘도 정말 그 캠핑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충격과 공포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캠핑 인구가 500만 시대인데 이렇게 걱정만 하다 캠핑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건강한 캠핑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맞습니다. 이 공기 지킴이가 다시 출동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건강한 캠핑을 위한 팁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힐링 캠프를 위해 나선 오늘의 캠핑 전문가 김준성. 저도 이제 장시간 캠핑을 하면서 겪는 환경인데 저도 목이 칼칼하고 눈도 따갑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마 제가 보기엔 결로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 결로 현상이요? 네네네네. 네. 결로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텐트가 자연에서 노출이 되면은 실내는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하니까 따뜻하고 바깥에는 이제 기온이 떨어지니까 좀 차갑고 그러면서 거기서 충돌되면서 발생되는 물방울이에요. 사람도 결로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텐트도 집처럼 온도와 습도 조절을 잘 해주면은 결로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쾌적한 텐트 환경을 위한 공부회의 첫 번째 솔루션. 텐트 안에 습도를 잡아라. 습도 유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부에 곰팡이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습도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텐트 구석구석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먼저 텐트를 설치할 때 반드시 방수포를 깔아줄 것. 텐트 내부 습기의 70에서 80%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란 사실. 그 다음 텐트의 상층부에 위치한 공기 환기구를 반드시 열어두고 텐트 내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보통 쓰시는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요? 예. 네. 여름에만 쓰시죠? 네, 그럼요. 저는 겨울에도 써요. 이너 텐트 뒤쪽이 가장 결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다 보면 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깨요. 그래서 그쪽으로 높게 해서 한 45도 정도 꺾어서 회전을 시켜주면 윗바람을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기를.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 내부에 가득 찬 습기와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면 결로 현상 예방과 손쉽게 텐트 안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솔루션.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텐트 난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텐트를 꼭꼭 잠그고 난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온도계는 꼭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 온도를 좀 계절마다 조금은 다른데요. 21도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산소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기 중. 예. 난방을 하기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물건이 있다. 바로 이 페트병인데, 먼저 페트병의 뒷부분을 깔끔하게 자른 뒤 텐트 하단에 페트병을 끼워두는데,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해 공기 통로를 만들면 난방 시 실내 산소 부족의 위험을 덜어준다고. 이때 난방을 할 땐 등유 난로보다는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잠깐, 텐트 안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공부해의 보너스 꿀팁! 안전한 천연 살충제 만들기. 먼저 평소 사용하는 구강청정제에 캠핑하며 먹다 남은 맥주를 2대1의 비율로 넣은 뒤 소금 한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천연 살충제 완성! 천연 살충제로 텐트 밖 주변에 골고루 뿌려주면 성가신 모기를 완벽히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희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이런 캠핑에 대한 올바른 꿀팁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주인공분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요. 앞으로 캠핑할 때 건강하게 캠핑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저는 느낀 게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텐트를 아빠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모기 잡아야 된다고. 아, 맞아. 야, 다 올려. 자크 다 올려고 다 올려요, 우리가. 그다음에 손만 넣어가지고 그 살충제를 여기 손 하나만 쏙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도 매우니까. 맞아. 그런 다음에 이게 밀폐시켜 놓은 다음에 모기 벌레 잡는다고.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들어가 그러는데 그 저희 죽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것보다 천연적인 살충제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 캠핑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나 텐트 안에서도 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히려 공기가 드나들어야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날씨가 춥다고 해서 그냥 밀폐시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적절한 환기가 중요하다. 네. 공기 흐름이 중요하다. 옛날 어린이들, 저희 어릴 때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더 튼튼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공기 환기가 잘 안 되는, 너무나 차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더 감기도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약간의 공기 흐름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커야 돼요. 애들 맞고 그냥 찬바람도 쐬고 사자가 새끼 벼랑에서 굴리듯이. 흥분했어. 흥분했나요? 네, 저희가 집안, 차 안, 심지어 이제 나아가서 텐트 안에 공기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공간, 공기의 질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저희 맑은 공기를 부탁해 SNS에다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 해결하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캠핑 준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캠핑 가셔서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 걸려오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팁 꼭 활용하셔가지고 건강하고 더 어려지는 캠핑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